먼저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좀 송구한 말씀드리고 싶고 저 또한 좀 민망한 마음이 좀 드네요. 저에게 그 내려진 그 모든 그 혐의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법정에서 제 양심의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겁니다. 아내 강주은 씨께 사과드리고 싶고요. 상대와 합의할 의사는 있으신지. 예. 수고하세요. 식사들 하시고. 최민수 씨 첫 번째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 우수진 변호사 혐의가 굉장히 일단 좀 많습니다. 예, 특수협박 그리고 특수재물손괴 그리고 예. 모욕의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요. 이 점에 대해서 법정에 출석을 하면서 최민수 씨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라는 그 당당한 입장을 보였습니다. 예, 그런 표현을 하면서 절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렇게 무리나 구설수에 얽매여가지고 기자들을 만난 경험이 좀 있으신데 예. 제 경험에 가장 오늘 여유롭거든요. 그러니까는 뭐 이번 재판에 대해서만큼 본인이 충분히 자신이 있어 보이고 물론 재판 결과를 본인이 판단하고 예측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일만큼은 자신에게 죄가 없다 이런 생각이 명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오늘 1차에서 이제 최민수 씨 변호인들이 좀 얘기를 좀 했어요.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네. 다툼이 있는데 원래 제일 처음에 언론에서 나왔을 때에는 그 최민수 씨가 중간에 걸쳐 있는 차를 앞질러 가서 급 증거를 해서 뒷차가 이제 추돌하는 과정 속에서 사고가 났다. 이래서 그쪽에 보다시피 뭐 협박이라든가 특수재물손괴라든가 그 사이에서 욕설이 와서 모욕죄다. 이렇게 해서 원칙적인 어떤 그 잘못이 최민수 씨 측에 있었다. 이런 어떤 언론이 나왔다가 네. 두 번째 어떻게 이제 언론이 반전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오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앞에 있는 그 자동차 운전자가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서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렇게 막기 위해서 그런 어떤 행동을 했고 급정거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옥신각신한 말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네. 아마 그런 과정들은 당연히 모든 자동차에 이제 CCTV가 존재를 할 것이고 그 과정에 주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언들을 통해서 그에 대한 사실관계의 어떤 그 전부는 네. 뭐 명확히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최민수 씨 측에서 좀 주장한 내용이 앞차가 사고를 유발한 내용이 공소장에는 빠져 있다. 이거는 무슨 얘기인 거예요? 예, 결국에는 본인이 원래 그 공소 사실에 따르면 원래 앞차가 계속 앞지르기를 위반하고 차선을 이렇게 잡고 가고 있어서 네. 본인이 그 앞지르기를 먼저 해서 그 안전 조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멈춰섰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. 상대방은 갑자기 멈춰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났다.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가지고 특수 협박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. 결국에 이제 피해자 측이 사고를 유발했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최민수 씨의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. 일단 피해자 측에서 지금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글쎄요,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모욕죄 관련해서도 굉장히 또 강하게 이건 변호사님께 의도가 없다는 점을 좀 강조했거든요. 예, 형법상 모욕죄는 그런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예. 불특정 다수인이 그러한 모욕적인 상태, 경멸적인 표현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. 그런데 최민수 씨 측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에 이제 불미스러운 그런 언사가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없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. 사실 그 공연성이라는 부분은 조금 다툴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한 사람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은 있는데 이게 당사자가 듣는 거는 상관이 없나 보네요. 그렇죠.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문제인가 하면 최민수 씨 측 입장에서는 오히려 공연성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그건 단순한 욕설이었는 거지 예. 그 사람에 대해서 모욕적인 어떤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 부분도 조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신 기자님이 앞서 가장 여유로운 모습이라고 했었는데 강주은 씨 같은 경우는 SNS에 오늘 상황을 또 찍어가지고 올렸다고 하네요. 그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. 이렇게 정장을 입는 날이 많지는 않아요. 근데 왜 이렇게 정장을 입었어요? 저만뿐이 아니고 이 사람까지 정장을 입었어요.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우리는 좋은 이유면 참 좋겠어요. 근데 항상 좋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정장 입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민망한 날이죠. 좀 민망한 날이죠. 여러분들은 좋은 하루가 되세요.
예, 다녀오겠습니다. 바이. 민망한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좀 재판을 받으면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저런 영상을 찍을 정도면 굉장히 진짜 여로운 거 아니에요? 네, 게다가 또 그 하루 앞두고는 이제 그 꽃 구경하는 사진까지 올리면서 이렇게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계절의 변화를 만끽하는 것에 대한 예찬론 같은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네. 아무래도 크게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번 건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번 혐의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명예훼손이 양측에 오고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. 명예훼손? 그러니까 이제 그 최민수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사고 현장에서 뭐 연예인 생활을 못하게 하겠다느니 왜 산에서 내려왔냐 이런 어떤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했고 이게 사실일 경우에는 그 최민수 씨가 굉장히 좀 모욕적인 얘기를 들은 게 됐지만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이게 2차 피해로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재판에 다뤄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때 과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이런 네. 명예훼손에 관련된 부분이 오히려 대중에게는 더 관심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유일하게 최민수 씨 동승자가 한 명 있나 봐요. 그분의 진술이 중요하게 됩니까? 아니면 그것도 조금 다른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? 예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민수 씨 측에서 그 모욕죄 부분에 대해서도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인 만큼 네.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주장하고 계시진 않지만 그 부분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공연성의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. 현재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동승자 외에도 당시에 그 사고 현장의 목격자도 증인으로 신청된 상태입니다. 예. 그러면서 최민수 씨가 아주 처음에 단호하게 얘기한 게 아까 합의할 생각 없느냐 기자가 물어보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좀 흔들었다. 사실관계를 다퉈보자는 생각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본인은 굉장히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이 없다.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는 것 같은데 저는 특징적으로 본 게 쭉 얘기를 하다가 아내 강주원에게 사과하고 싶다. 네. 이 부분이 굉장히 그 독특하게 들렸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부부간에 금슬이 좋다는 걸 보여주는 뜻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지금 두 아이의 엄마인 여성이거든요. 그런데 과거에 최민수 씨가 노인 폭행 문제로 또 구설수에 올랐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노인, 여성 이런 부분 외부에 있는 사람과는 마찰이 생기면서 지금 이 교통사고가 구체적으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차량 수리비만 400만 원 이상 나왔다고 그러면은 네.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적은 교통사고는 아니거든요. 네. 고의로 일으켰다면은 저렇게 나는 아무 잘못 없어. 이렇게 할 정도의 교통사고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물론 뭐 차가 워낙 고가의 차면은 살짝 금방 가도 그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네. 저런 정도의 교통사고를 내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. 이런 쪽은 조금 전 이해가 안 되네요. 예. 뭐 어쨌거나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된 거니까 12일은 이제 재판을 가려줄 텐데 아까 이제 최 의원님이 좀 특이하게 봤다는 점은 강준 씨를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. 이 부부가 좀 특이한 그 모습이에요. 그 뭐 이런 그 본인들의 표현대로 민망한 하루를 만든 거에 대한 네. 그 미안함을 얘기한 것 같고 이 두 분 같은 경우 함께 그 예능에 출연하면서 방송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유튜브도 개인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냥 이제는 어느 정도 보면 이제 부인도 유명인이 됐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 부부의 모습을 계속 보이는 부분을 또 연예계 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또 분요 김준호 씨하고 차태현 씨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앞서 논란이 됐던 그 이른바 내기 골프 사안이었죠. 네, 사실 이제 이 사체가 이제 바로 피의자로 갔는 게 아니라 네. 참고인 신분으로 가서 과연 그런 내기 골프가 있었는지 그것이 정말로 도박으로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갔는데 사실 SNS에 좀 차태현 씨가 제일 처음에 올렸던 내용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2시간 만에 난 돈벼락을 맞았다. 단 5만 원짜리를 수십 장 사진을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수 이제 정중년 씨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준호 형 돈도 없는데 신고하면 참 큰일이 나겠다 이런 네.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7월 1일 날 2016년 7월 1일이었는데 그로부터 약 한 20일, 약 19일 정도 이제 2016년 7월 19일 날 차태현 씨가 다시 한번 뭐라고 올리는가 하면 5만 원권 수십 장을 올리면서 나 오늘 준호 형한테 한 260만 원 정도 땄다. 나는 225만 원 땄어. 이건 내 돈이라고 좀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건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좀 공분이 일어났는데 네. 오늘 진술했는 것은 내기 골프를 한 건 맞지만 끝나고 모두 돌려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과연 돌려주고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도박에 해당되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오늘 두 사람을 참고인으로 네. 불렀는 것입니다. 일단 참고인 신분이면은 혐의가 일단은
없다라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. 뭐가 지금 이 사안에서 혐의에서 중요합니까? 도박이 성립되려면. 실제로 사실관계상 내기 골프라는 것을 이제 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였는지가 중요한데요. 지금 현재 확인되고 있는 내용만으로도 수백만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고 한다면 단순한 오락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도박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가 게임, 오락이었다는 얘기군요. 이게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해외에서는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도박이 성립되려면 상습성 여부도 봐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어떠다 한번 골프를 치러 가가지고 장난삼아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지만 이런 그 장난이라고 해도 그런 일이 상습적으로 계속됐다고 한다면 상습적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가 이제 지금 사안에서의 포인트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